네,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곧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려 있어서 완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꼬여가는 전국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야당의 최연소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한데요. 그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곧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여당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일단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려할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도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침해하는 그런 형태의 입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고, 사실 수정안을 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이런 규정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모호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철회를 하고 최소한 좀 더 입법의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야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야당의 의견이라는 것은 지금 뭐 일부 자구 수정이나 아니면은 일부 수기의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99%는 여당이 향유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희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혜자는 권력 집단, 여당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 때문입니까? 실제로 이 언론의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농단 사태 때 언론들이 큰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특히 지금 사법적 권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야당에서 규정하기로는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수사기관을 장악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권력의 견제라는 것은 상당히 요원해진 상태이고,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될 권리인데 지금 이런 어떤 언론 재가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재갈 물리기는 좀 과장이다. 평범한 시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위 사실이나 어떤 잘못된 정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언론은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또 그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행 제도로도 정정이나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징벌적 배상의 개념을 언론에 도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한 방식입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뭐 어쨌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했을 때 당신들은 속된 말로 굉장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일부 표현에 따르면은 언론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위기 의식을 느끼고 보도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열한 형태의 어쨌든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또 평범한 시민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 대안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그 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은 훨씬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침소봉대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례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가짜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에다가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그 현수막을 개첩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금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고대지 하시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보면요, 예전에 국정농단 때도요, 언론은 상당히 제대로 된 기능을 했지만 오히려 일부 민주당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최서원 씨가 예를 들어 수백조 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그런 어떤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어떻게 배상하시고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권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어떤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정보를 남발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이지 예, 예. 언론은 언제나 스스로도 견제와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이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조금 전 만났다고 합니다. 어제도 만났잖아요. 어떻습니까? 협상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오늘도 제가 원래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제 약속한 부분은 오늘 저녁 10시 반에 모 언론사에서 그 토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입법에 대한 어쨌든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을 서로 알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저는 당연히 그런 제안이 왔다고 한다면 입법 추진 과정을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예. 속보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또 분위기를 보니까 강행하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저희 이제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천명했습니다. 그런 어떤 송영길 대표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은 저는 오늘 토론에도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네, 만약에 법안이 처리된다면 오늘 저녁 예정된 송 대표와의 토론에 안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무슨 뭐 그 휴전선 위에 집단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쪽으로는 화친을 청하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강경 대응 또는 원안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네. 병주고 약주고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는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저희 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어떤 필리버스터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언론인 출신 의원님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언론에 화제가 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 선봉에 서실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고려해서 상황을 좀 주시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청와대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 당연히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르마를 잘 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삼권 분립을 존중하겠다? 그냥 방치로 보이고 방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는 청와대 입장에 상당히 비겁하다. 오히려 계속 그렇게 방관자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청와대가 오히려 이 모든 추진의 뒤에 있는 거 아니었냐라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당대표 취임 이후 아직 대통령과 만난 적은 없으신데요. 만약에 여야 영수회담 하게 된다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협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인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덜하고 상대도 하고 싶은 걸 좀 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점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에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제안이 있은 뒤에 저희가 여야가 그래서 어렵사리 상임위원장 7자리를 저희가 반환받는 것도 동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법안 강행 처리로 이렇게 응수하는 것은 저는 자꾸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시도하는 이만 못한 그런 협치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단체가 위헌심판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고요. 여당의 강행 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야당에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 의사를 좀 밝혀달라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악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수정안보다는 그냥 원안의 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예. 물론 언론단체들과 협조할 의향도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 만약에 그 수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권 교체라는 것을 국민들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선 관련 이야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선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당대표로서 정치를 할 것이고 경선에 계속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아니 저 집은 벌써 대선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내부에서 제밥을 갖고 다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을 돕는 과정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세를 낮추고 항상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최근에 일부 대선 또는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을 놓고 벌어지는 것 같은 이전 투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당대표로서 억제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예. 경선의 룰을 정하거나 경선 관리하는 것과 별개로 대선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당이 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찬물을 계속 끼얹는다.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김치국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김치국을 들이키려고 하실 때마다 제가 냉수도 한 사발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일부 캠프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보고 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 캠프라고 제가 지목한 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예. 약간 그것은 언론에서 추측을 가미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원래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뛰면서 그 직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자기 조직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느 네. 캠프에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선거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전당대회에서 조직 선거는 결코 결과에 영향 주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취지로 당연히 환기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처리까지 전국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야당 대표로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 대여 투쟁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대여 투쟁을 함에 있어서도 주타격 방향이라고 보통 합니다. 주타방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은 저한테 지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민주당의 이제 대권 후보 선출과 동시에 민주당은 그 대권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박과 더불어 가지고 그 대선 주자에 대한 어쨌든 지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박만으로 저희 시간을 다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 저희 주자의 어쨌든 훌륭함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민주당의 대안적 주자로 나온 지금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인터뷰에서 앞으로 여당과 싸우지만 하지 않고 협치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대선까지 당 대표로서 어떤 역할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선에서 그 전당대회에서 대선에 저를 역할을 맡겨주신 이유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하지 않았던 방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일 수 있지만은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방법으로 대선을 이겨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노력을 끝없이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야당 현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